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5월 27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폭등세를 보여줬죠.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고가 기준으로 무려 9%가 넘게 치솟으면서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종가는 시가 대비 크게 밀린 상태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마 많은 주주님들이 오늘 장 흐름을 보시고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딱 10분만 저와 함께 이 흐름을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 임금 협상의 잠정 합의안이 가결되면서 그동안 발목을 잡던 이 파업 사태가 드디어 일단락됐다는 대형 호재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 파업이라는 거대한 리스크가 해소됐으니 이제 주가가 끝없이 치고 나가는 게 정상인데 왜 호가창은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졌을까요? 왜 장중 고점인 33만원 대비 2만원이 넘게 밀리면서 이렇게 길고 무거운 윗꼬리를 달았을까요? 이 가격과 수급의 불일치 속에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야만 합니다. 수급 데이터를 창구별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오늘 하루 동안 기관이 무려 150만 주 넘게 순매수를 했고 장마감 전 외인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시면 JP모간 창구를 통해서 290만 주가 넘는 대량의 매수세가 동시효과 전후로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외국계 대형 창구가 아래에서 든든하게 받쳐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한 달간의 이 누적 데이터를 보셔야 해요.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은 삼성전자의 물량을 약 4,800만 주 넘게 시장에 던졌습니다. 이 거대한 매도 폭탄을 고스란히 이 개인과 기관이 받아내면서 주가를 방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오늘 터진 이 6천만 주가 넘는 역대급 거래량 속에 기관과 외인의 유입은 추세 전환용 매수라기보다 단기적인 프로그램 매수세나 공매도 쇼커버링성 물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 수급의 움직임을 글로벌 매크로 지표와 연결을 해보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금융위기 이후로 최초로 5.2%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중동 리스크가 재점화되면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죠. 이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밖에 없고 이 연준의 새로운 수장인 케빈 허시가 긴축 장기화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코스피 시장의 대표주자인 이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덜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결국 외인 세력들은 오늘 아침에 발표된 이 파업 사태 타결이라는 호재 뉴스를 자신들의 대규모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최적의 탈출 창구를 활용을 했고 이 호재 소식에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호가창이 두터워진 틈을 타서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이 매도 물량을 대거 떠넘기면서 차익 실현을 유도한 것이죠. 거래량이 이만큼 터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렸다는 것은 단기적인 상승 추세에 상당한 제동이 걸렸다는 경고 신호라는 거예요. 차트로 돌아가 보면 이 단기 이평선들이 아주 강력한 1차 지지선 역할을 해줘야 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바로 아래에 위치한 이 5일선은 당장 내일 오전장부터 지켜내야 할 핵심 생명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무려 이 6천만 주가 넘는 대량 거래량과 함께 장중 33만원에서 종가 30만 7천원까지 밀려내려온 이 윗꼬리 음봉성 캔들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5일선이 가깝다고 해서 무작정 안심하고 대응할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장 마지막에 외인 창구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며 필사적으로 방어를 했던 그 방어선이 깨지게 된다면 5일선은 물론이고 그 아래에 있는 이 11선까지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깊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바로 내일 오전장부터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할 기준은 바로 이 세력의 실시간 방어선이라는 거고 내일 오전장 중 이 기준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대응 시나리오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올라갈 종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간으로 급상승을 하게 되면 반드시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조정 구간을 그대로 견디기보다는 고점 구간에서 전략적으로 일부 수익을 확정짓고 주가가 다시 낮아졌을 때 다시 대응하는 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길이죠. 하지만 여러분, 주가가 실제로 이 이평선 근처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이평선이 지지를 받는지 아니면 이것마저도 지지받지 못하고 무너질지는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수급과 차트 이슈까지 살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앞으로의 이 수익이 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제가 기준점을 잡아드렸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내일 당장 새로운 이슈나 정보가 들어오면 이 변동성이 생기기 마련이죠. 게다가 주주님들마다 들어오신 이 평단가도 다 다르시고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게 무조건 맞는 정보다라고 할 수는 없죠. 저는 제가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스스로의 이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필요한 이슈만 캐치해서 가시지만, 나만의 이 기준점을 세워보고 싶으시거나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하루 종일 이 방송을 켜둘 수도 없고, 이 유튜브 영상만으로는 이 시장의 변동성에 혼자 대응하시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010-3436-7531, 여기로 삼성. 평단가 있으신 분들은 평단가까지 같이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문자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 평단가에 맞춰서 당장 내일 오전장부터 나타날 수 있는 큰 변동성 속에서라도 이 대응 방법과 타이밍을 잘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바라는 건 딱히 없고요. 이 영상 하단에 있는 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이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은 막막함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었는데, 이 회의실이나 화장실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계좌 보면서 한숨만 쉬었던 날들이 정말 많았는데, 워낙 우량주니까 뭐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버텼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까 계좌 손실은 계속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기억나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이 로봇이 된다, 뭐 AI가 뜬다 하면서 대기업 투자 뉴스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갔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 가질 때 이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이었던 이 2차전지에 집중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일상 속에 아파트 주차장이나 뭐 대형마트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이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전 세계 자동차가 결국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라는 명확한 결론이 섰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할 때 이 2차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2차전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이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이 등락폭도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에 대한 가치를 좀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만큼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피하셨으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436-7531, 이 번호로 삼성. 평단가 있으신 분들은 평단가까지 적어서 문자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빠르게 이 문자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 당장 내일 오전장부터 명확한 대응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방금 제가 2차전지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의 일시적인 악재에 가려져서 남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 지금 이 메이저 자금들이 조용히 진입 기회를 노리고 있는 하방의 핵심 주도주 리포트를 선물로 준비했으니까요. 주주님만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